평은 3,4가 좀 안 좋아요. 제일 먼저 나왔던 맥켈란 에디션 넘버 1 같은 경우가 2015년에 나왔을 때 사실은 그때 욕을 많이 먹었대요. 그러니까 맥켈란도 변했네 뭐 이런 클래식 컷 이런 걸 떠나서, 이것도 어차피 그 이후에 2017년에 나온 건데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격이 17만 5천 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일 것 같으세요? 150만 원. 이런 변이 어딨노?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만 유일하게 쉐리 캐스크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2부터는 다 아메리칸 오크가 조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이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맥켈란도 이제 나스, 논 에이지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는구나, 실망이다 진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맛도 그렇게 뛰어나진 않대요. 저는 진짜 약간 전설 속의 용, 뭐 해태 이런 존재입니다. 뭐 이렇게 듣기만 많이 들었고 진열돼 있는 것만 많이 봤지 제가 직접 접해보진 못했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로 2가 나오고 3가 나오면서 1이 정말 괜찮았던 거구나, 맛이 좋은데 단종되면 가격이 오르는 그 마법. 그래서 2가 나왔을 때까지도 가격이 한 2배 뭐 요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굳이 뭐 이런 걸 모으냐 하는데 3 나오고 4가 나오고 하면서 해마다 이제 어떤 의미를 담습니다. 이 색깔이라든가 캐스크를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어떤 레스토랑과 협업을 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 병 한 병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모아야 되겠구나 했는데 그제서야 원을 찾으니, 이미 2, 3년 전에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1,000병이 들어왔거든요. 그 정도면 사실 많이 들어온 편이고, 얼마나 평가절하를 당했냐면 그것도 이제 얘기로 듣는 겁니다. 마치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바에 가면 진짜 많이 드신 분들한테 서비스로 맥켈란에서 이런 넘버원이 나왔어요 하고 그냥 서비스로 한 잔씩 드리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맛도 괜찮고 뭐 17만 5천 원 뭐 괜찮네 하고 그냥 드신 분들도 많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이제는 구할 수도 없어진 참 특이한 그런 맥켈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늘 맥켈란은 나올 때마다 이슈가 되고 그걸 모으는 사람들이 늘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3, 4, 5, 6밖에 없어요. 1, 2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지만 2부터는 제가 바이알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음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이것도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구한 건 아닌데, 이렇게 2, 3, 4 넘버 1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당장 뭐 소개를 해드리고 맛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에디션 넘버 시리즈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8개의 캐스크 종류가 모두 쉐리 캐스크인 넘버 시리즈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맛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저 넘버 2부터 가겠습니다. 이 바이알이 또 양이 아주 넉넉합니다. 참 다행이에요. 넘버 2 같은 경우는 4종류의 캐스크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아메리칸 오크로 만든 쉐리 캐스크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무만 아메리칸 통이고 18개월 동안 쉐리주를 보관을 했다가 다시 위스키를 보관한 그런 술인데, 넘버 2 같은 경우 재밌는 게 있어요. 밥 달가노라는 맥켈란의 마스터 디스틸러가 넘버 1, 넘버 2에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심어서 이 술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넘버 2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히로나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뭐 당일치기 여행으로 다녀오시기도 하고 바르셀로나에서 묵으면서 뭐 1박 2일 다녀오시기도 하는 되게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2009년부터 미슐랭 3스타를 계속 여태까지 유지하고 있으면서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에 2번이나 그냥 대놓고 세계 최고인 거죠. 그런 엘 세야르 데 깐 로카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삼형제가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뭐 당연히 예약하기도 힘들고, 그 삼형제가 각자 역할이 달라요. 그게 진짜 멋있죠. 한 분은 메인 디쉬, 우리 음식을 만들고, 한 분은 소믈리에, 그리고 한 분은 디저트 담당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세계 최고의 권위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분들하고 합작을 해서 가장 최상의 식사와 함께 잘 어울릴 만한 위스키를 만들어냅니다. 이 향이 이 12년 숙성에 비해서 더 진하고요. 당연히 이제 코를 넣고 맡으면 더 풍부한 향이 올라오고요. 이미 색깔만 봐도 사실 좀 차이가 있죠. 굉장히 균일하게 레그가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네요. 바디감이 좋은 위스키인가 봅니다. 우와, 팡팡 터집니다. 아주 약한 스파이시가 쭈르르 깔려있고, 처음에 들어올 때의 단맛. 미안하지만 피니쉬는 좀 짧네요. 뒤에는 쑥 사라지네. 짧지만 이 달달한 향이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과일의 향이 풍부하면, 그러니까 프루티하다고 하죠. 풍부한 과일향.
그런 뭐 건자두, 건포도의 그런 과일향보다도 좀 더 산뜻한 과일향이 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맛이 그렇게 묵직하진 않은데 향이 굉장히 프루티하고 산뜻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느껴지는 이 쿰쿰한 맛, 뒤에 약간 그 생강의 스파이스가 조금 있는데 그냥 적당히 지나갑니다. 약간의 오일리가 남고, 그래도 이 아로마, 향과 팔레트, 바디가 굉장히 괜찮네요. 물을 조금 더 타서 드시면 그 맛을 더 많이 즐길 수 있다, 그게 더 풍부하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위스키 전용 피펫이 있습니다. 포이드처럼 생긴. 근데 저는 그냥 이런 빨대 그냥 물에다 담궈서, 아시잖아요, 어릴 때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두어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이 에테르라고 하죠, 이 향을 품고 있는 분자들이 물 때문에 표면으로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맛과 향을 더 증폭시켜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신 파워도 떨어지고 바디감이 약해지기 때문에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아우 맛있어. 이 잘 보고 있으면 이 물과 알코올이 섞이면서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어질어질 하는 게 보이는데, 확실히 향이 더 피어나는 건 맞습니다. 뒤에 근데 스파이시가 좀 생겼어요. 뭐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좋은 위스키는 많네요. 이 넘버 시리즈는 케이스도 상당히 예쁩니다. 색깔 자체도 같이 깔맞춤을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거기에 더해서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에디션 넘버 3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캐스크를 이용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도사 버치, 리필 버치, 세바사 버치, 펀천, 미국 건지 아니면 유럽 건지, 이렇게 다양하게 요 6개에 대해서 이렇게 켜켜이 쌓아서 굉장히 예쁘죠. 특히 요 넘버 3 같은 경우는 로하 도브, 마스터 퍼퓸어, 그러니까 조향사죠, 조향사. 로얄 살루트 같은 경우에도 조향사와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술을 내기도 하는데,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다 향을 품은 에테르를 이용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에테르 뭐예요? 날아가는 거죠. 술도 향을 가지고 있고 그 향이 굉장히 섬세하게 조율이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직조된 그런 결과물이잖아요. 당연히 향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넘버 3에는 조향사와 함께 만든 그런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향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일단 이걸 굳이 조향사가 아니어도 뭐 이미 향이 너무 좋은데요. 색은 넘버 2나 넘버 3나 비슷합니다. 바디감도 굉장히 얇은 가닥이 여러 가닥으로 내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맥켈란 중에서는 고급 레벨의 위스키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각자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재밌어요. 재밌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모든 요 시리즈들은 넘버 1, 2, 3, 4 올라갈 때마다 알코올 도수가 0.1%씩 올라갑니다. 넘버 1은 48.1도였어요. 넘버 2는 48.2도, 요건 48.3%의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넘버 4는 48.4%, 48.5, 48.6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되게 재미있는 요소를 넣어놔서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모으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도 예쁘고 의미도 재미있고, 그리고 해마다 신경을 써서 어떤 콜라보를 한다거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재미 요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스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이 엄청 산뜻해요. 산뜻하다는 게 달달한 향이 느껴져요, 이게 아니라 다른 거에 비해서 알코올 향이 좀 많이 넘어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득 찹니다. 이 향이 팡 퍼집니다. 이 코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퍽 터지는 느낌? 향이 아주 좋습니다. 좋네요. 그냥 놓고 비교했을 때도 사실 넘버 4가 색은 가장 진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궁금하기도 한데, 평은 3, 4가 좀 안 좋아요. 아메리칸 우드 캐스크를 많이 쓰기도 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팔레트에서는 스파이스가 제법 느껴집니다. 뭐 후추 느낌? 확 들어오네. 피니쉬도 나쁘지 않은데요? 단맛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아메리칸 캐스크가 들어가기도 했고, 약간 피딕 계열입니다. 글렌피딕의 그 배라든가 생강 요런 쪽이 좀 더 느껴지는데요? 이 처음에 향을 코에 집어넣는 느낌이 굉장히 좋네. 엄청 부드럽진 않거든요, 향이. 근데 쑥 치고 들어옵니다. 여운은 있는데 오히려 향은 처음에 숨을 들이마실 때 가장 폭발적이고, 그 다음은 점점 낮아집니다, 향이. 뒷심은 좀 약한 편이에요. 바디감도 약간 가벼운데 대신 스파이스가 살아있다. 이걸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러면 향은 좀 더 폭발할 거예요. 그치. 좀 더 고소한 그 바닐라 느낌이 좀 더 납니다. 네, 넘버 3는 이런 맛이고, 넘버 4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버 4는 2018년에 새로 증류소를 크게 증축을 하면서 맥켈란 하우스를 기념하면서 만든 술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갖고 있는 그 자연을 좀 상징을 했다고 해요. 새로운 마스터 디스틸러인 닉 세베지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맥켈란 증류소 얘기를 잠깐 하면, 사실 굉장히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 규모도 크고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건설을 했습니다. 향이 좀 약하네. 영국을 대표하는 여러 건축가들이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뭐 봉피두 센터라든가 히드로 공항 새 터미널 그리고 뭐 지금 여의도에 파크원 올라가는 거 그런 정말 세계적인 건축가 그룹인 로저 스터크 하버 앤 파트너스 그룹인데 그곳에서 설계를 해서 이제 시공을 했어요. 근데 정말 뭐 건축적으로도 워낙에 유려하고 아름답게 정말 자연 속에 파묻혀져 있는 것처럼 설계를 잘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사실 진짜 저는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계속 접했지만 건축 사진을 하는 입장에서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빛깔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 제일 짙어요. 그러면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죠. 돌아왔어. 3에서는 좀 향을 폭발시키고 싶어서 묵직함이 덜어진 것 같은데 4에서는 쉐리 캐스크 특유의 어떤 무게감을 향에서 이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점성이. 이게 신기하네요. 이게 레그가 어느 정도 촘촘한지도 점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3는 굉장히 촘촘하고 균일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4 같은 경우는 넉넉한 간격을 두고 레그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좋네요. 4 괜찮네. 비평이 안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4가 아주 괜찮은데? 3가 좀 별로였나? 4 같은 경우는 캐스크를 여러 종류의 캐스크를 쓰기도 했는데, 7개의 캐스크 중에 그 중에 3개가 아메리칸 우드 캐스크입니다. 기대를 안 했는데도 저는 괜찮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되게 뒤에 남는 스파이시라든가, 입천정의 올리함, 제법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랑 4 좋네요. 그리고 뒤에 남는 이 생강맛. 이거죠. 네. 베켈란의 구성하는 맛의 요소들을 아주 잘 갖고 있습니다. 약간 우리 크리스마스 때 먹는 그 토피넛 라떼 제가 가끔 얘기하죠. 카라멜이나 색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공적인 카라멜의 느낌. 대신에 좀 이렇게 그런 쿰쿰한 단 냄새는 별로 없고 밸런스가 잘 잡힌 그런 단맛이 납니다. 바디감은 뭐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이 콜렉트 하시는 분들 나중에 내가 뭐 비싸지면 먹어야지 아니면 저 맛은 어떨까 진짜 여기 한번 보고 싼 술 한 잔 먹고 여기 한번 보고 싼 술 한 잔 뭐 이런 느낌인데 그냥 드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넘버 시리즈를 끝까지 나는 모으겠다 아니면 그냥 예뻐서 관상용으로 쓰겠다. 사실 저는 진짜 예뻐서 모았거든요. 그러면 상관이 없으실 텐데 가격이 뭐 대단히 저렴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물론 이미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굳이 뭐 이거를 뭐 애지중지 모르겠어요. 넘버 1이나 2를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은 좀 다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좋은 날 이렇게 진짜 이 색에 맞는 테마를 가진 날 뭐 한잔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술입니다. 대단히 고품질의 맛은 아니라는 거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래도 이 정도 맥켈란이면 물론 사실 그럴 거면 저는 클래식컷을 한 잔 더 먹겠습니다. 자, 넘버 5 갑니다. Number 5. 넘버 5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저 진짜 이런 보라색을 냈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연이 있습니다. 자, 넘버 5를 따랐고요. 물을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코도 쉬어줄 겸 코를 쉴 때 뭐 그냥 단순히 물을 마시거나 이럴 수 있지만 자기 살냄새 있죠, 이런데. 자기가 원래 평소에 가장 익숙한 냄새, 특히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여러 종류의 술을 시음하실 때는 식빵이라든가 이런 걸 드신다거나 물을 드시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자기 살냄새 이런 평소에 내 옷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런 걸 맡으시면 코가 휴식을 취하고 리프레시가 됩니다. 약간 변태 같지만 뭐 이렇게 맞는 거죠. 향수 냄새는 별로예요. 그리고 코가 거꾸로 지치기 때문에 입을 한 번씩 헹궈내야 다음 술의 맛을 좀 더 자세히 느낄 수 있겠죠? 이거는 좀 베켈란 특유의 그 건포도 향. 좋네. 향이 좋아요.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 색입니다. 예쁘죠? 맥켈란 써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써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캐스크를 그려놨는데 여기도 역시 무슨 배럴을 쓰고 뭘 혹세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재밌는 게 써있어요. 바로 색 밑에 팬톤 컬러 몇 번인지가 써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에디션 넘버 5 같은 경우에는 맥켈란이 가지고 있는 내추럴 컬러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공색소라든가 다른 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술의 색상을 낼 수 있다. 자부심이 굉장하니까 세계적인 컬러 연구소인 팬턴 인스티튜트와 같이 이거를 콜라보 작업을 했습니다. 좀 독특한 보라색이에요. 이게 그냥 보라라고 하긴 그렇고 핑크에 가까우면서도 뭐 아무튼 좀 독특한 보라색인데 보라빛.
이걸 아예 맥켈란 퍼플이라고 해서 팬톤 연구소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해마다 올해 유행 컬러라든가 색상을 연구한다거나 그리고 전시도 우리나라에서 가끔 열리고 하죠. 색을 조합한다거나 새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명명을 하기도 하고 되게 예민한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은 팬톤 컬러에 기초를 해서 많은 작업들을 하시는데 어떤 기준 해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연구하는 회사죠. 여기서 아예 이 맥켈란 퍼플이라는 색을 만들어낸 겁니다. 퍼플을 왜 선정을 했는지 써있어요. 심지어 이 로리 프레스만이라는 이 팬톤의 부사장님 이런 분이 자연에 존재하는 무지개에서 가장 복잡한 색을 보라색 거기에서 착안을 했고 맥켈란이 가지고 있는 그 복잡한 풍미를 하나의 색으로 담으려다 보니 가장 복합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보라색을 가지고 만들었다. 정말 그럴듯해요. 그런 이유에서 맥켈란 퍼프 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면 아메리칸 캐스크 1색입니다. 이 아메리칸 우드로만 만들었어요. 별 기대는 없는데 그리고 이게 작년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넘버 5는 맛이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3, 4에서 그렇게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유 이거 모아봐야 별거 없다. 심지어 1이 없는데 굳이 뭐 3, 4, 5 모아봐야 무슨 의미냐 해가지고 이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올해 6가 나오면서 6가 끝이래 이러니까 사람들이 5를 구하려고 막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이미 끝났죠. 뭐 불과 1년 전 일이지만 가격이 엄청 올랐다거나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오른다는 게 이건 뭐 중고거래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 판매상 마음입니다. 뭐 남대문이든 주류샵이든 사람들이 구한다 그러면 그 순간 계속 가격을 올려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귀해져가지고 올해 6가 나오면서 오히려 상한가를 기록한 그런 5입니다. 글쎄요, 맛은 물론 캐스크를 만드는 나무가 영향을 많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 제가 실망을 하잖아요. 그런다고 하지만 모르죠.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향은 나쁘지 않아요. 과일향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 5는 또 다른 디스틸 마스터는 아니고 디스틸러 사라 부르게스의 결과물인데 향은 되게 그 달고 산뜻한 과일향이 많이 납니다. 우와. 이거는 뒷맛에 스파이스가 쫙 치고 가네요. 팔레트의 바디감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가벼운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날라다니지 않습니다. 가벼운 편이고, 혀에 가라앉아서 그 육두라든가 동남아의 향신료의 느낌이 나고, 뒤에서 그게 확 폭발합니다. 이 피니쉬가 아주 캐릭터가 강하네. 향도 더 피어나고요. 시간 지나는 거에 따라서 또 맛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지난번 발베니 때 정확히 느꼈는데 숙성 연수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 술을 따라 놓고 그 향이 열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 지나는 거에 따른 그 맛의 변화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버 5는 좀 개성이 강한 위스키입니다. 뒷맛에서 또 부영 12년 숙성에서 즐기던 건 과일의 맛이 뒷맛에 살짝 지나가면서 스파이스가 쫙, 네, 좋습니다. 아주. 캐릭터가 요건 좀 독특하네. 이 보라색 좋아하는 사람이면 약간 성격 특이하다 그러는데 그 느낌입니다. 왠지 그냥. 최근에 이거 나온다고 했을 때 막 그 와인앤모 아침부터 문 열기 전에 가가지고 사람들 줄 엄청 서 있고 막 난리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게 구했는데 이 맥켈란이 세계적인 상황, 시대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잘 읽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넘버 6 같은 경우는 하늘색이잖아요. 스페이강의 물을 영감을 얻어서 만든 색상입니다. 단순히 색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연어보호 단체인 아틀란틱 살몬 트러스트 그리고 세계적인 플라이피싱 회사인 하디 더 재밌는 건 스페이강을 관리하는 관리인하고 같이 상의를 했답니다. 로버트 미첼이라는 이 분하고 공동으로 맛을 찾아냈다고 하는데 독특하죠. 전 세계가 환경에 대한 이슈가 굉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만든 넘버 6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확실히 과거의 그 맛으로 돌아간 느낌이 있어요. 좀 쉐리 캐스크를 풍부하게 썼다거나 5종류의 오크통 중에 두 개가 아메리카 우드와 유럽 오크를 사용했는데 그 중에 나머지 하나가 2개가 섞여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좀 더 이전의 맛에 좀 가까운 그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달아요. 그리고 누군가 이걸 어릴 때 먹던 브루펜 시럽 느낌이라고 하는데 단내가 아주 잘 올라옵니다. 이거죠. 굉장히 밸런스도 잘 맞고 앞선 다른 시리즈들보다 깊은 단내음 있죠. 건포도 향기라든가 가죽의 냄새, 그 가죽의 맛 그런 또 묵직함도 있습니다. 너무 가볍지도 않고 이건 맛은 그냥 그렇네요. 가볍네요 이러는데 도대체
뭘 드시길래 물론 18년 숙성이라든가 뭐 30년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많이 처지죠. 이 친구만 해도 다 뭐 압살하겠지만 또 나름의 이 매력을 가지고 있고 각자 저는 넘버 5 먹으면서 딱 느꼈거든요. 와 진짜 이 다른 캐릭터를 다 보여주려고 했구나. 이 3, 4보다도 오히려 2, 5 그리고 이번 6 다 각자의 개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술들입니다. 와 뒤에 이 뒷맛이 엄청 올라오네. 되게 뒤에 단 향이 계속 나옵니다. 핀시도 뭐 약하지만 나쁘지 않고 천천히 길게 남는 핀시가 있고 거기에 스파이시와 그 단내음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위스키가 너무 단맛이 나려고 노력했다 이러면 되게 이상해지는 위스키들이 가끔 있거든요. 너무 그쪽으로만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넘버 6 정도면 저는 괜찮은 위스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맥켈란의 매력을 전부 다 보여주진 못했는데 그래도 이 다양한 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뭐 앞으로 맥켈리언으로서 한번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로트 하겠습니다.